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한겨레의 오승훈이라고 하고요. 배우님들 공통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과 혹시 촬영 중 에피소드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오늘 완성된 영화를 완독하기엔 처음 봤는데 민기현이 처음 등장하는 씬이 굉장히 많이 편집됐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병기를 잡고 이렇게 구역질을 하는 그게 저의 캐릭터로서도 첫 등장이었고, 그리고 제 실제 촬영도 그게 첫 촬영이었는데 이제 좀 다소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관객들한테 딱 처음에 이미지를 심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얼굴 살도 많이 좀 빼고, 어쨌든 굉장히 저는 민기현이 굉장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인물이라는 걸 처음에 굉장히 각인시켜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이 편집이 돼서 그 장면을 찍고 제가 양쪽 목에 담이 왔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서 그냥 재밌는 에피소드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편집이 많이 돼서 기분이 나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름 굉장히 힘들게 찍고 너무나 웃기게도 그거 하느라고 이제 막 그 구역질을 너무 많이 이제 저는 리얼하게 하고 싶어서 했다가 양쪽 몸에 담이 와가지고 한 일주일을 고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영화 보니까 처음에 좀 생각보다 이렇게 좀 많이 간소화되어 있어서 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제 잘못이죠. 제 잘못인데 그거를 이제 그 원래대로 편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계자들한테 모니터링을 하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아픈 것보다는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숙취로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장면을 좀 뺐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군요. 아, 네. 아무튼 네, 그게 그냥 생각나서 재밌는 얘기 같아서 말씀드렸고, 저는 그 시나리오 볼 때부터 되게 좋아하는 대사가 임세훈 박사가 기현한테 툭 하고 얘기하는 그 대사가 시나리오 봤을 때부터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 영화의 어떤 주제를 어떻게 보면 관통하는 한 줄의 대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시나리오 때 볼 때부터 전 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도 그 임세훈 박사가 툭 돌아가면서 저를 나가다가 돌아보면서 툭 하고 사람들 참 겁 많죠. 욕심도 많고. 이 대사가 저는 모르겠어요. 시나리오 볼 때부터, 그리고 영화를 찍을 때도 그랬고,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저는 그 대사가 기억에 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고 나서 바로 느낀 건데, 어떤 특정한 장면이라기보다는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장면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박보검 씨의 맑은 얼굴이었어요. 네, 정말로요. 그 맑은 얼굴이 정말 맑은 에너지와 함께 영화의 처음부터까지 계속 유영하는 걸 저는 목격을 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고, 책에서 시나리오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감성적이고 깊어서 좀 놀랐었던 그런 기억이고요. 에피소드는 저희가 후반부 장면들 보면 야간 촬영이 많은데 밥차에 뷔페가 그렇게 자주 왔었어요. 박보검 씨 팬분들 그리고 공효 씨 팬분들 두 분의 팬분들께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계속 뷔페도 보내오시고, 뷔페 끝나고 정말 포만감을 안고 밑으로 내려오면 커피차가 한 기본 석 대 정도 나와 있고요. 이건 정말 굉장한 팬덤이구나. 가장 풍성한 밥차와 커피차를 목격했었던 기억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박보검 씨랑 많이 붙는 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보검 씨랑 했을 때 보검 씨 눈을 보고 있으면 저 참 슬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사실 영화를 보면서도 막 마지막에 막 근데 막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저는 보면서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에피소드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방금 우진 씨가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뭐 맛있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푸짐했는데 늘 저희 아이까지 챙겨주면서 갖다 주라고 꼭 뒤로 보검 씨가 뒤로 이렇게 늘 챙겨줬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인데요. 영화 잘 봤습니다. 먼저 공유 씨께는요. 항상 작품을 보면은 전작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시는데 이 서복을 통해서는 어떤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께는요. 일단 뭐 다른 작품 준비도 있었는데 9년의 시간이 걸렸잖아요. 서복이라는 걸 다음 차기작으로 선택을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 그리고 복제인간 같은 경우는 이 다른 작품을 통해서도 여러 번 이제 관객들이 접한 적이 있는데 서복의 복제인간은 좀 어떤 지점에서 차별화가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건 티빙에서 같이 공개가 되잖아요. 감독님 입장에서도 첫 경험이실 텐데 이렇게 된 환경의 변화에 대한 감독님의 말씀을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네, 안지용 기자님 안녕하세요. 어디 계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글쎄요, 이게 새로운 캐릭터를 늘 다음 작품에선 새로운 캐릭터로 다른 모습으로 보여줘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결국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작품, 뭔가 좀 어려워서 안 했던 얘기, 뭐 이런 것들에 더 흥미를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캐릭터가 그 전에 내가 했던 캐릭터가 아닌 새로운 캐릭터라서 작품을 택한다기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졌다면 그거는 뭐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거는 이제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 같고 어쨌든 저는 작품을 선택할 때 새로운 캐릭터라고 해서 그 작품을 선택한다기보단 시나리오라든지 아니면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가 아닐까 싶은 얘기에 약간 제가 감히 이렇게 손이 가는 그런 성향의 사람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매번 그렇게 작품을 선택해왔고 서복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 질문 말고 또 다른 질문 안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9년이 너무 긴 시간이어서 이제 이렇게 제가 그 9년 동안 서복만 쓴 거를 잘 안 믿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랬고요. 예, 이게 좀 오래 걸렸고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신지옥 때 어떤 저거의 테마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불신지옥도 그렇고 어찌 보면 건축학개론도 그렇고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에 제가 항상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바라보게 되는 저를 좀 발견한 게 좀 있었고 그리고 뭐 개인적인 어떤 사건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고 강박을 갖게 되니까 이제 시나리오 쓰는데 좀 더 오래 걸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9년이 지나버리게 된 거죠. 저도 참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좀 복제인간이 어떻게 좀 다른가였죠. 이제 저는 서복이 헐리우드에 보여지는 이제 마블 영화식의 어떤 그런 식의 이야기 장르화로 보여질까봐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일단 하려는 얘기가 그런 방향이 아니고 그리고 근데 이제 쓰여지는 소재들이 그런 걸 연상시킬까봐 좀 걱정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획 의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런 식의 이야기는 보통 복제인간이 주인공이죠. 복제인간이 주인공이고 복제인간이 스스로 고민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이제 엔딩으로 가는 이야기라면 저한테는 민기현이 서복을 보는 시선이 제일 중요했었어요. 그게 저의 관심사였고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를 직접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믿냐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지점이 저한테는 민기현이 죽음을 앞둔 민기현이 이제 어찌 보면 헛된 희망을 품고 다시 믿음을 이제 완성해가는 과정이랄까. 근데 그러다가 구원받는 민기현 서복에게 저는 그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시점의 주인공의 시점이 이제 그 복제인간보다는 동행인 그를 보는 동행인 그게 일반 관객 이러길 바랬고 그게 좀 다른 점이 아닌가 혼자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할 땐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티빙이랑 이제 같이 공개되는 게 작년 말에 이제 그 개봉하려다가 개봉이 연기가 되면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영화 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영화를 찍고 개봉을 기다리시는 분들 다들 뭐 극장 관계자분들 다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뭐 어떻게 되지 좀 너무 막연한 상태였었거든요. 모든 게 코로나한테 달려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티빙 쪽 제안을 듣고 이제 이 아이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결과가. 그러니까 티빙 쪽 OTT로 갔기 때문에 극장에 사람들이 안 올까? 혹은 극장에도 오고 OTT로도 많이 볼까? 이거는 향후 이제 우리나라 영화 제작 방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이제 곧 나오겠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뉴스 김유진이라고 하고요. 저 장영남 씨와 조우진 씨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장영남 씨가 연기하신 그 임세은 박사는 비밀이 굉장히 많은 인물인데 또 연기하실 때 많이 고민하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 어떻게 보여지길 바라면서 캐릭터 연구하고 이제 연기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조우진 씨 경우는 도깨비에 이어서 또 공유 씨와 다시 만나셨잖아요. 이번에는 대립하는 역할인데 다시 만나신 소감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뭔가 전문직 그런 고위직의 배우의 길을 가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이런 역할을 맡으실 때마다 나름대로 배우님 스스로 좀 변화를 주려고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지 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임세은 박사가 자기의 욕망 때문에 오히려 서복이 자체의 존재 자체에 더 힘듦과 고통을 제가 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힘든 사람이 아니었을까. 자기가 너무 싫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시니컬함 살고 싶어요. 사는 게 그렇게 좋아요.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오히려 이제 공유 씨한테 이제 되돌려서 결국에 그 말이 저한테 하는 말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마라고 이게 처음부터 드러나야 되는 인물이 아니어서 일할 때랑 엄마로 있을 때 모습을 조금 구분을 주기 위해서 일할 때는 좀 소품으로 안경을 좀 써보기도 했고요. 최대한 그 서복이를 대할 때 엄마의 어떤 정서를 좀 빼고 굉장히 냉소적이고 좀 냉철한 그런 인물로 박사로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좀 했었는데 참 쉽지 않은 연기였던 것 같아요. 다음 조우진 배우님. 네, 사실은 서복 영화 준비하면서 제가 사전 대본 리딩을 많이 하러 갔었어요. 감독님께 어떻게 이 인물에 접근해야 되고 이 장면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대사는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갔었는데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유 씨하고도 이렇게 좀 긴 대사를 나누는 장면이 있으니까 좀 연습을 할 겸 이렇게 보면 어떻겠냐 그러는데 전해온 소식은 뭐였냐면 공유 씨가 저를 아주 많이 믿고 있다고 현장에서 우진이 형 믿고 열심히 한번 잘 따라보겠다고 하시길래 아이고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나름 좀 상당한 그 긴장감을 남다른 긴장감을 안고 이렇게 첫 촬영에 임했었는데 다행히도 조금은 많이 좀 그런 텐션 같은 것들이 좀 녹아내린 순간을 맛봤어요.
사실은 공유 씨 얼굴을 처음 보고 상대 배우의 그 굉장히 많이 변화된 외모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수척해진 그간 보지 못했었던 그 공유 씨의 얼굴을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그 짧은 시간에.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호흡을 맞춰야 되는 그 배우라는 그 포지션상에서 그런 상대 배우를 만날 수 있다는 거는, 만나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도깨비 때와 크게 다르지 않게 상대 배우를 그렇게 배려를 하고 같이 집중하면서 케미를 좀 유도를 하는 그런 애티튜드야말로 또 저 또한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나름 감동을 받았었던 그런 순간이에요. 좀 첨언을 제가 하자면 저도 역시 이제 초반에 사실은 저는 연기하기 전에 사적으로 많이 안 만나길 바랬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대상의 캐릭터를 영화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간직하기에는 도깨비 때 같이 했지만 사실 많은 씬들을 함께 하진 않아서 그때는 사실 막 뭔가 서로 이렇게 친분을 쌓을 시간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드라마 현장은 워낙 바빠서 자기 촬영하기 바빠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제 너무 좋아하던 배우셨고 만나가지고 사적으로 처음에 빠른 시간 안에 너무 친해질까봐 오히려 그런 시간을 안 갖고 현장에서 마주하는 게 훨씬 더 뭐랄까 이제 우준이 형이 두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카리스마나 눈빛 같은 부분에 있어서 워낙 다른 타 영화에서도 너무 대단하게 봤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고, 아니나 다를까 현장에서 이제 뭔가 그냥 대사를 뭐 굳이 하지 않아도 이미 앞에 서 있을 때 존재감만으로도 뭔가 제가 민기원으로서 뭔가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랬다고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공유 씨의 빅픽처를 제가 지금 알았습니다. 예, 아무튼 네, 그게 많이 좀 효과적으로 좀 관객 여러분들께 전달되길 그렇게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그 전문직 그 역할을 좀 자주 받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제 그 가방끈에 비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가방끈에 비해서는 너무나 엘리트적인 면모를 지닌 그런 전문직을 좀 많이 하게 돼서, 네, 비교적 많이 하게 돼서 뭐 사실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늘 자기 체면에 몰두하는 그런 작업을 적지 않게 했었는데, 한때는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연기자다라고 평가해 주시는데, 이쯤 되니까 조금씩 부담도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극복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의 어떤 그 과제 같은 것들을 좀 떠올리게 한 그런 서복의 그 안부장이라는 그 인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복 영화 보면서 제 모습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초심을 떠올릴 수 있었고, 조금 다른 캐릭터, 조금 다른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그림 안에서 생동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집중하고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관객 여러분들께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캐릭터를 표현할지, 네, 앞으로 더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CBS 연예뉴스의 김지혜 기자라고 하는데요. 공유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영화에서 기현과 서복의 교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두 사람이 나누는 감정선을 잘 따라가는 게 관객이 이 영화에 잘 몰입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감독님께서 앞서서 뭐 영화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 영화에 대한 뭐 비전이라든가 뭐 주제라든가 이런 걸 얘기해 주셨는데, 배우의 입장에서 이 기현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또 파트너였던 박보검 씨와 가장 많은 논의를 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디자인하는 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관객들이 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그것을 몰입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서 또 공유 씨가 뭐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이 의도했던 바가 뭐 약간 좀 편집이 됐다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것들이 있으니까 공유 씨가 두 사람의 관계 설정을 좀 어떻게 했고, 또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연기를 했다는 거,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네, 감독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뭐 저한테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서복과 기현과의 그 관계, 굉장히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대조적인 두 존재가 만나서 서로를 동행하게 되면서 서로를 헤아리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서로를 구원하게 되는 격인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쎄요,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한 게 결국 관객들이 기현의 입장에 대해서 서복을 바라보는 것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관객분들이 마지막에 만약에 내가 기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글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부러 보검 씨하고 어떤 거를 딱 정해놓고 둘이서 연기를 한 것 같진 않고요. 저는 글쎄요, 이게 좀 무성의한 대답일 수도 있는데 정말로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있는 그대로 서복을 바라보고 느끼고 그렇게 저는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시나리오 속에서 주어진 그 상황에 충실했고, 그냥 그렇게 처음에는 낯선 서복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존재였는데, 같이 이런저런 동행 속에서 대화가 이어지고 상황을 겪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어떤 연민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이해해가는 폭이 좀 더 이렇게 시간의 중첩됨에 따라 조금씩 쌓여갔던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서는. 지금 질문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생중계에 관해서 들어온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네, 제가 질문 대신 드리겠습니다. 월간 플래툰의 이준규 기자님께서 이용주 감독님과 공유 배우님께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유 배우님, 액션 연기가 많은데 가장 힘들었던 장면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용주 감독님, 서복의 캐릭터에서 중요시한 부분과 디렉팅에 가장 신경 쓴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액션은 그 이전에 찍었던 액션 영화에 비해서는 사실 뭐 양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많지 않았어서 어떻게 보면 초반에 조금 무감님하고 얘기할 때도 좀 마음이 좀 사실은 크게 부담스럽거나 막 걱정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 했던 액션하고 좀 달랐던 게, 이 영화에서 그런 것까지 설명되진 않지만 민기현의 그 액션의 베이스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무감님이 유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분들은 뭐 하나의 뭐 액션 시퀀스만 보셔도 아실 분들은 아셨을 텐데, 그 예를 들어 뭐 이제 수싸움 같은 거 할 때 유도 같은 경우는 이제 도복을 잡잖아요. 그래서 이제 옷을 이렇게 멱살을 잡는 거라든지 이제 기술이 들어오는 걸 역으로 발로 이렇게 쳐낸다든지 이런 게 베이스가 다 유도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전에 제가 했던 액션들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었어가지고 액션을 할 때 좀 그런 디테일들을 잡을 때 조금 안 해봤던 결이어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잡을 때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서복은 이제 영화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 설정이 이제 잘 판단이 안 되는 대상으로 이제 설정을 했어요. 서복도 그 민기현한테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뭐 민기현 씨랄까 뭐 아주 무미건조하게, 그러다가 이제 민기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믿음이 생기면서 이제 감정들을 드러내기 시작하거든요. 화도 내고, 그리고 위로도 하고. 근데 그 초반에 이제 보검 씨한테 제가 요구한 거는 이제 감정을 빼달라고. 호감인지 혹은 그 비호감인지 그 경계에 서서 감정을 빼달라. 혹은 겁을 내는 건지 아니면 전혀 겁을 안 먹은 건지 그걸 잘 모르게끔 해달라. 그러면서 오는 약간 사람 같지 않은 지점을 처음에 좀 세팅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할 때 이제 오히려 감정 빼는 게
뭐 더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보검 씨가 거기서 이제 좀 걱정도 좀 많이 하고 좀 힘들어도 했었는데 그 찍으면서 계속 같이 얘기하고 하면서 좀 무사히 잘 넘겼던 것 같습니다.